제가 아끼는 동생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우리 성신정회 23학번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합격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종 열정수시러 정치외교학과 2학번 윤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대표가 꿈인 6정에 3년 동안 정회만을 꿈꾼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2학번 홍은영입니다. 저는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저도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저는 최초합이 아니라 예비 1번으로 합격했습니다. 지연하고는 수상 경력을 보니까 스페인어 문학작품 낭송대회에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대회고 어떤 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학년 내내 스페인어 문학작품 낭송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스페인어 문학작품 낭송대회는 스페인어권의 그 문학작품을 낭송하는 대회고, 저는 나갈 때마다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가 외교관이기 때문에 외교관은 외국어 역량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학교의 특색이 외고라는 특색이 걸맞게 외국어, 제2외국어인 스페인어와 영어에 관련한 활동이나 대회들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인천 한누리학교 그리고 한누리학교에서 한국어 봉사 활동을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활동인지 그리고 정회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인천 한누리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제 그 한누리학교에 가서 다문화 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그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그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문화도 배울 수 있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어려움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앱을 제작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더 진로나 기타 사항으로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진로와의 연계성은 외교관이라면 외국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함양해야 하는데, 이 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점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활동에 보면 되게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어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아니면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잘 썼다 하는 내용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이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공외교라는 분야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 공공외교 문화 콘텐츠를 통한 공공외교의 국가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3학년 때도 그 중남미 대상 공공외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를 주제로 영어로도 보고서를 써보고, 사회문화 시간에도 이를 또 보완해서 실제 중남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서 이렇게 외교 분야, 실제 공공외교 분야의 한계와 보완 방향을 이렇게 연구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서 더 지식이 확장된 느낌이었고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은영하고는 자율활동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주제로 3년간 탐구한 것이 생기부에 잘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해줄 말이 있다면? 일단 제가 생기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목과 과목마다의 연계성, 그리고 3년 동안 그거를 심화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했다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직접 담당하신 변호사분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알게 된 게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사건 당시 일어났던 연도가 80년대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혹시 고등학생 입장에서 우리가 도와드릴 게 있냐라고 여쭤보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그분들과 만나 뵙고 간담회를 진행해서 이제 기자분들도 오시고 국회의원분도 한 분께서 참석을 하셔서 우리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문제점을 바라보는 인식을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웠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계를 시켰고 그 내용을 또 자소서에까지 썼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교 면접에서 이 내용을 물어봐 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정말 단계별로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법동아리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당시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정치외교학과를 희망을 하는 학생으로서 무엇보다 국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컸고, 국회라는 곳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국회법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법과경찰이라는 동아리에서 법과 관련된 지식을 되게 많이 쌓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된 사회 이슈적인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로 회부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류된다. 이게 되게 큰 문제점이고 그때 당시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도 정액과랑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종을 쓰는 데 있어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제 수상 경력을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상이라는 게 존재해요. 사실 이게 야자를 성실하게 나온 친구들에게 주는 상이었는데, 그 상을 타면서 내가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했었다. 나의 성적을 올린 비결은 자기주도를 해서이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라고 면접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성적이 오른 거랑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엮으면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생기부를 만들 수 있고 면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학원도 이제 면접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면접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면접 준비를 하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면접 준비를 할 때 생기부에 있는 제가 한 모든 활동, 진로와 관련된 활동은 모두 뽑아서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한 4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거나 성장한 점, 이런 거를 그 3단계로 딱 정리를 해주셔야 하고, 특히 좀 내가 심화해서 했거나 생기부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활동의 경우에는 딱 내가 한 수준까지만 알면 안 되고, 면접에서는 더 추가적이거나 그 활동을 시사화에 엮어서 더 어렵게 물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사적인 측면까지도 좀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은영학원 혹시 면접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한 30장 정도 준비를 해서 그걸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면접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모든 면접을 갔을 때마다 되게 원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리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남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달달달 외워서 갔을 때보다 더 뭔가 예상 외로 이렇게 원초적인 거를 물어보시니까 조금 당황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 식의 질문도 조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진짜 제가 아끼는 동생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우리 성신정회 23학번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꼭 참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썼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소권과 수사권 등의 그런 권력을 이제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다른 6개 국가랑 비교를 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랑 이제 우리 학교에 비교정치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유사성과 상위성에 대해 비교를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목을 통해서 조금 더 정치적인 지식을 더 넓히고 싶고 견문을 더 넓히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학교마다 동아리가 있고 학회가 있어요. 우리 학과의 경우에는 모준이라는 학회가 있고 하남 항공연이라는 학회가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정치부 기자가 꿈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정치부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제가 정치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적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신정회에는 하남이라는 언론적 공보 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학회를 통해서 나의 언론적 지식도 좀 넓히고 싶다 했더니 교수님께서 표정이 되게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학회나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격하게 되었는지 혹시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성신정의 합격 포인트가 약간 구체적인 진로 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이제 외교관이 진로인데, 외교관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다른 정치외교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외교 분야는 대부분 외교관을 희망하기 때문에 너만의 독특한 약간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치외교를 희망하는 내내 외교관이지만 이제 스페인어권 국가와 관련이 있는, 아니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그런 외교관을 희망하고 활동도 그런 쪽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녹여서 얘기를 했더니 저만의 약간 아이덴티티나 뭐 독특함이 보여서 더 좋았던 것 같고,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이 내가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이 찾아보았다 이런 점을 좀 드러내주는 게 합격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영하고는 합격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도 구체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면은 되게 문제점에 대한 해결법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화합을 이뤄야 하고, 뭐 협상을 해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추상적인데, 제 생기부를 보면은 구체적인 법이라든지 이게 구체적이거든요, 해결법이. 그래서 어떠한 예시를 들거나 사례를 들거나 해결법을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힘들고 되게 막막한 시기에 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학종이라는 경우에는 진짜 학교 생활 전체를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정말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더 화이팅하고 꼭 내년에 정의 수정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텐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끔씩은 산책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꼭 우리 정의 수정이로 만났으면 좋겠고, 걱정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